네, 공업수학, 이산수학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교재로 챕터 1, 2, 3, 4까지 지금 나갔어요. 그래서 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은 2020년 봄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한밭대학교가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하는 걸 머리 왜 이러냐? 요즘 머리가 점점 개털이 되어가는 어떡하니? 전체를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제 1학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향후 계획을 이제 새로 수정해서 아마 곧 강의 계획을 제가 발표를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냈던 과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주로 출석을 확인하는 용도,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점수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이제 결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한 거였고, 이제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한번 연습해봤던 퀴즈 2번 했군요. 네. 퀴즈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가끔씩 좀 덩치 큰 과제와 퀴즈를 매주 이렇게 반복하면서 중간고사를 지금 대체할 지금 생각으로 있고요. 기말고사에는 그 두 가지를 좀 섞어서 큰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이 부분은 강의 진행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강의 자료랑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자료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못 받아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만들어는 뒀는데, 예전에 플립러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뒀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이 보고 오면 수업 시간에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질문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추가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뭐 풀어드리는 것도 지금 이미 지난주부터 좀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도 한번 했죠. 2번 했나요 지금? 네, 한 번 했는지 2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문제풀이 동영상도 당연히 올려드릴 텐데,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보통 반복학습이고 요점 정리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약간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아직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좀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요점을 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부터 진도를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는 이제 퀴즈로 대체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기출 문제를 다 늘 공개하는 편이고요. 예, 그게 그렇게 반갑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기출 문제를 다 공개하기 때문에 풀어봐야 될 분량이 좀 많죠. 근데 뭐 한 사람의 상상력이 뻔하기 때문에 뭐 스타일이 좀 많이 겹치니까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같이 보죠. 네, 돌아보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 우선 2, 3을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거 원노트고요. 네, 원노트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챕터 1은 이제 좀 넘어가고요. 챕터 2에 로직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첫 번째 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배경 설명들을 쭉 하죠. 뭐 갑자기 아킬레우스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로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좀 넘어가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도구들이 나타나죠. 첫 번째가 트루스 테이블입니다. 트루스 테이블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결과, 어떤 진리값, 그러니까 true or false, truth or false의 어떤 진리값이 나타나는지를 표로 정리해 둔 거예요. 근데 트루스 테이블 글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많이 내는데, 뭐 트루스 테이블을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내는데, 기본 관점은 이거예요.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하나면 네, 하나의 변수, 하나의 논리 변수만 있다라면 걔가 true or false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행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논리 변수가 지금 두 개 있으면 P와 Q가 있으면 각각이 true와 fals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 네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죠. 2 곱하기. 만약에 논리 변수가 3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true false가 될 수 있고 얘가 true false가 될 수 있고 얘가 true fals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 8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있고 밑에 또 이만큼이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 true고 하나는 t가 다 false인 이런 총 8가지 경우가 다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구하는 그 제일 간단하게는 여기 베이직 오퍼레이터처럼 어떤 오퍼레이터가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지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지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오퍼레이터들이 결합된 복잡한 스테이트먼트 명제가 어떤 논리값을 가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값을 가지는 경우를 설령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완전히 동치한다, 이퀴벌런스하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네요. 네, logical equivalence 해서 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여기 한 페이지 더 지나서 나오는구나. logical equivalence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서로 표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P and Q 앞에다가 not을 붙인 것과 not P 이거 못하가 이거는 같지가 않다는 거구나. not P and not Q가 서로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logically equivalence 하지 않다라는 거고 logically equivalence 한 경우는 뭐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얘랑 같겠죠. not P or not Q랑 같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를 OR로 결합을 하는 거니까 false false 하면 false고요. false true 하면 true, true false 하면 true, true true 하면 true.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not P or not Q라는 표현 그리고 P and Q 전체에다 not을 붙인 이 표현은 서로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이 네 가지 경우 P와 Q라는 논리 변수를 사용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지수가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딱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항상 같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결국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표현식이 얘랑 얘는 다르다, 얘랑 얘는 같다라고 따지는 방법이 여러분이 이제 로직 엘지브라로 이렇게 풀어서 막 드모르간 법칙도 쓰고 무슨 뭐 디스트리뷰티드 로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트루스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다. 뭐 오늘 돌아보기니까 설명을 하자면 이 둘이 물론 이게 너무 단순한 거라서 이제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이걸 로직 엘지브라로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좀 의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다.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푸는 거나 아니면 지금 본 것처럼 얘랑 얘랑 요 케이스에 대해서 모든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랑 같으니까 따라서 같다. 이퀴벌런트 하다. 그렇게 쓰는 거랑 어느 방법을 쓰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가 문제에서 어떤 방법을 쓰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의미상으로, 논리상으로는 둘 다 맞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드모르간 법칙을 실제로 사용한 예는 2.1.8에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니퀄리티에서 드모르간 법칙 사용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딱 하나죠.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생기면 부호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이 두 가지는 OR로 묶여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두 가지가 AND로 묶여 있는 거죠. 네, 뭐 깔끔하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부등호가 있을 때, 부등식이 있을 때 그 부등호의 모양 그리고 부등식이 앞뒤로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AND로 엮여 있는지 OR로 엮여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logical form and logic equivalence를 계속 가다 보면은 tautology와 contradiction이 있어요. tautology는 뭐죠? 그냥 항상 참인 것, 당연한 것, 자명한 것 이런 뜻이고, contradiction은 모순인 것, 불가능한 것, 그래서 false인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많은 책에서는 tautology는 t니까 small t, contradiction은 c니까 small c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tautology는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true, contradiction은 불가능한 것이니까 false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덜 헷갈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tautology나 contradiction의 기본적인 표현 방식 small t나 small c를 쓴다라고 해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이제 원칙적인 거고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흡수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얘기지만, 특히나 tautology와 contradiction을 이용할 때는 논리적으로 이런 컨셉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이 파트와 이 파트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과 tautology의 and는, 어떤 것과 tautology의 and는 뭐 여기 보이지만 P and tautology, 이걸 다시 쓰면 그냥 P and large T인 거죠. 그러면 P가 T일 때는 얘도 T고 P가 false일 때는 얘도 false고, 그래서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P랑 똑같다는 거죠. tautology와 P를 OR로 치면 얘가 이미 true니까 항상 true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런 성질들을 잘 이용하고 기억해두고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contradiction에 대해서도 역시 이게 contradiction이라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변수가 있는데 항상 false인 놈이랑 and를 걸면 그냥 무조건 false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놈이랑 false인 놈이랑 OR을 걸면 얘가 true일 때는 두 개를 OR을 걸어도 한쪽이 true니까 true가 될 거고, 얘가 false일 때는 둘 다 false니까 false가 될 거고, 그래서 P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형태를 발견하거나 요런 형태를 발견했을 때 요 뒷부분을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댕공 생략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 로직 엘지브라로 문제를 이렇게 복잡한 걸 이렇게 풀어나갈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 보면은 로지컬 이퀴밸런스를 계산하기 위한 그 많은 법칙들이, 로직 엘지브라를 위한 그 계산 법칙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살펴봤던 것들이 뭐 어소시에이티브 로나 디스트리뷰티드 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라지 T, 라지 F, 그러니까 항상 true이거나 항상 false인 놈을 이용하는 게 여기 다시 한번 나와요. 아이덴티티로, 그러니까 뒤쪽을 그냥 요 뒤쪽에 있는 걸 그냥 생략하게 되는 놈들. 또 반대로 universal bound law, 자기보다 더 큰, 그러니까 자기가 P라는 변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 그냥 항상 true가 돼버리거나 항상 false가 돼버리는 놈들에 대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힌트가 아니라 팁을 드리자면 이쪽은 좀 쉬워서 딱히 뭐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건 고민 없이 그냥 이걸 직접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반응할 수 있는데 반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염두에 두고 이걸 활용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드모르간 법칙은 잘 알 거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로직 이퀴밸런스를 계산하면서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이렇게 막 드모르간 법칙 쓰고 뭐 분배 법칙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이퀴밸런스 한 간단한 식, 심플리파이드 된 식을 찾아 나갈 때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흡수 법칙입니다. absorption law. absorption law는 이제 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한쪽이
두 개가 결합을 하는데 한쪽이 다른 쪽보다 논리적으로 더 큰 케이스를 포함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다시 나오는데 나중에 이걸 이제 우리가 진리집합에 관해서 따져서 집합 쪽으로 이걸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경우를 살펴보시면 P or P and Q면 P가 true면 이쪽이 true면 P와 Q가 다 true라는 거기 때문에 true가 돼서 true가 돼요. 반대로 P가 false면 이쪽이 false가 돼버리기 때문에 false가 돼서 false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합쳐서 P랑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뒤쪽이 OR로 묶여 있으면 이쪽이 AND고 이쪽이 OR로 묶여 있으면 P가 true면 true and true OR 멋이기 때문에 이쪽도 true가 돼요. 그래서 true가 됩니다. P가 false면 뒤에 뭐가 됐든 얘가 false니까 그냥 false가 돼요. 그래서 역시 P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P and 그 다음에 P or P의 and 그 다음에 혹은 P and P의 or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제가 집합 얘기를 살짝 먼저 말씀드린 게 이 첫 번째 케이스만 한번 보면은 이걸 그 집합이랑 비슷하게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게 되는데, AND는 교집합 둘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OR은 합집합이랑 같은 우리가 성질을 갖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동치시켜서 변환해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P and Q는 당연히 P에 속하는 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가 돼요. 혹은 P and P or Q 하면 P or Q가 P보다 훨씬 큰 놈이잖아요. P와 Q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걔랑 P를 교집합하는 거니까 역시 P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집합으로 생각을 하면 이 absorption law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다라는 힌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집합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건 여러분들이 로직 엘지브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잘 안되면 집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빨라요. 왜냐면 집합은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다만 이제 집합으로 로직 엘지브라를 그냥 다 집합으로 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집합의 이 교집합과 여집합, 교집합과 합집합의 표시라든가 이 여집합의 표시 같은 것들이 좀 쓰기가 좀 다 쓰고 나면 막 다 이게 둥글둥글둥글해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괄호까지 있어서. 그래서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잘 안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지만 불리한 엘지브라로 덧셈 곱셈처럼 이렇게 나타낸 것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그런 표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하면 더 좋은데, 또 한꺼번에 이제 걔들만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이퀴벌런스 한 거를 이제 검증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문제를 낼 때는 여기 보면 뭐 verify라고 돼 있지만 그냥 simplify, 단순화해라, 짧게 바꿔라, 뭐 이렇게 문제를 내기가 더 쉽겠죠, 보통.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뭐 문제들 같은 거 밑에 증명도 돼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푸는 형태로 한번 보면 뭐 2.1.50도 뭐 제가 이미 풀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P and not Q or P가 되죠. 네. 이거는 뒤에 이 Q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not Q를 예를 들어서 large Q로 치환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러면 이거 바로 위에 있는 absorption law랑 같은 겁니다. 그죠? 네, 요거랑 똑같죠? 순서만 지금 ORP가 앞쪽에 있던 게 뒤로 왔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P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오든 상관없고, 네. P랑 합집합을 하는데 P보다 더 작은 것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 그냥 P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absorption law로 그냥 바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걸 굳이 뭐 계산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알지만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은 업소션 로우가 되는 형태로 썼을 뿐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업소션 로우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태를 딱 보고 위에 있는 법칙 중에 하나에 딱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딱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는 그 트루스 테이블에서 TFTT라는 거고요. 이 F가 된다는 지점이 중요한 거죠. 이쪽이 true고 이쪽이 false면 false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오지만 이거랑 논리적으로 동치가 뭐냐면 not P or Q가 됩니다. not P or Q가 그 P and Q의 그 논리적 P then Q와 동치인 다른 표현이 돼요. 네, 갑자기 잠깐 멍해졌네요. 죄송합니다. 따져보면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not으로 넣으면 P and not Q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만 빼고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false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요 케이스. 그러니까 P는 true고 얘는 false인 케이스에 대해서만 not을 취한다. 그러니까 TFTT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요 논리식 만들어 보면 그 트루스 테이블 만들어 보면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P then Q에 대해서 뭐 더 복잡한 경우들을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거 그냥 트루스 테이블 만드는 건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고 제가 연습 문제도 일부러 많이 내드렸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then Q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t P or Q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걸 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의 니게이션을 하면, 그러니까 not을 취하면은 당연히 not P or Q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적은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걸 드모르간 법칙을 쓰게 되겠죠. 네,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P and not Q가 됩니다. 이걸 트루스 테이블로 만들면은 원래 TFTT였는데 트루스 테이블에서는 FT, FF겠죠. 그러니까 요때만 참이라는 거죠. P가 true고 Q가 false일 때만 참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와 컨버스, 컨트라포지티브, 역이 대우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P then Q에 대해서 인버스는 둘 다 not을 붙이는 거고요. 컨버스는 방향을 바꾸는 거고, 이 둘은 원래의 명제, 원래의 조건 명제인 P then Q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관련이 있는 건 이제 컨트라포지션 혹은 컨트라포지티브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는 대우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우 명제가 되는 컨트라포지티브 스테이트먼트 혹은 컨트라포지션은 방향도 바꾸고 not도 붙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케이스가 서로 완전히 똑같다. 네. 트루스 테이블 만들어 보면 항상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P then Q와 if Q then P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AND 집합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if and only if라고 쓰고 기호는 양쪽 화살표를 다 쓴다라는 겁니다. 양쪽 화살표를 다 쓰면 P if and only if Q 이렇게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if and only if P then Q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P이고 반드시 P이면 Q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냥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 뭐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의 진리 집합을 따지면 하나는 TFTT고 하나는 반대로 TFTT가 돼서 두 개를 AND로 걸면 TFFT예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 형태랑 같은 거는 뭐가 있어요? FTTF로 되는 게 P exclusive OR거든요. 네, 이거에다가 not을 붙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쪽에다가 not을 붙여도 전혀 상관이 없겠어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P
if and if q가 p then q와 q then p의 and잖아요. 네, 그럼 p then q는 not p or q고 q then p는 역시 p부터 쓰는 게 편하니까요. p and not q예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exclusive or의 정의와 딱 정반대예요.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에다가 그 not을 붙이면,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not을 붙이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숙제로 드릴까요? 다 빼지 말고 요 덩어리까지만 한번 넣고 다시 드모르간 법칙에서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해보라 그러면 안 하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바깥쪽 가로에서 한번 들어왔더니 end가 or로 바뀌고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얘를 다시 이제 각각만 드모르간 법칙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exclusive or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표현식이 나올 거예요. 네, 뭐 돌아보기라더니 더 많이 이제 뭐 자꾸 해보라고 그러죠. 다음 이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와 이제 집합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집합에서 차라리 이제 한꺼번에 다 배우는 게 좋은데 이제 여기서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얘기죠, 그죠? 네, 골든 리트리버면 강아지다. 그럼 강아지 집합이 더 큰 거죠, 그죠? 네, 강아지 집합이 더 큰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강아지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고 강아지는 골든 리트리버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죠. 네. 그래서 sufficient necessary condit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SN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 then Q. 네. P then Q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집합 기호에 여기에 화살표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중학교 때 선생님인가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옛날이에요. 너무 옛날. 고등학교 때가 언제야? 고등학교 때가 20몇 년 지났으니까 지금 카톡방에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막 서로 채팅하고 있는데 네, 고등학교 제 동창들이 채팅하고 있는데 네. 제 나이가 여러분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제가 42이고요. 그러니까 그 요즘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그 5인방이 80년생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80년생. 제가 7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완전히 같은 나이대인 거죠. 같은 나이대.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고요. 거기 나오는 분들도 다 의과대학 교수님들이신 거잖아요. 네, 병원에. 네.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라는 생각만 해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과 교수님들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맨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무슨 소리야? 2.3 valid and invalid arguments 보겠습니다. valid and invalid arguments에서 argument 그 논증 주장은 어떤 거냐면은 그 스테이트먼트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죠. 여러 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valid와 invalid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valid와 invalid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제일 포인트가 이겁니다. 포인트가. 네. 모든 premise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제들이 참이 아닐 때는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고 전제들이 다 만족됐을 때 결과만 만족되면은 오케이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앞에서 조건 명제랑 똑같은 거예요. P then Q로 봤을 때 P가 false일 때는 얘가 true가 되든 false가 되든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논리 그 진리표를 한번 볼까요? P가 false일 때는, 그러니까 전제가 false일 때는 결론 Q가 true든 false든 상관없어요. 이건 다 true예요. 오직 전제가 true일 때 얘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이 명제 전체가 true냐 false냐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argument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제들이 true일 때 결론이 true인데요. 전제들이 false일 때는 얘가 true가 되건 false가 되건 상관이 없어요. 전체 논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증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오직 언제 모든 전제가 다 true가 됐을 때 그래 난 네 말이 맞다 쳐. 근데 결론이 이상한데? 이러면 이제 논증이 잘못됐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큰 예제를 하나 봤습니다.
전제가 두 개 있어요. P then Q or not R. Q then P and R. 그래서 이 두 전제가 다 참이다 라고 봤더니 이 두 전제가 다 참이 되는 케이스가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참이 되는 케이스를 따지면 둘 다 참이 되는 케이스가 여기랑 하나의 전제가 참이고 분홍색 있는 부분은 제외해야죠. 그 다음 여기가 참이고 여기가 참이고 여기가 참이죠. 이거에 대해서 컨클루전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오케이. 여기 전제 두 개가 다 참일 때 얘도 참. 그 다음에 여기도 괜찮은데 전제 두 개가 다 참이 됐는데도 false인 컨클루전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invalid한 argument, 논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모든 논증들 뭐 어떤 형태든 다양한 논증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논증들을 우리가 valid한지 invalid한지 확인을 이제 따로 해야 되지만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면 무조건 valid해지는 argument가 그럼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valid하게 만드는 구조의 argument를 몇 가지 예를 보여줘요. 대표적인 게 modus ponens와 modus tollence였습니다. modus ponens와 modus tollence는 우리가 흔히 아는 3단 논법으로 아주 유명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modus ponens는 P then Q, P then Q, P therefore Q 이런 형태고 modus tollence는 P then Q, not Q, not P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뭐 동영상에서 설명드렸겠지만 이 둘은 사실상 같은 형태라 그랬죠. 왜냐면 P then Q의 컨트라 포지션이 not Q then not P라고 보면 그럼 not Q then not P 그 다음 앞쪽 거 뒤쪽 거 이렇게 되니까 뭐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한쪽이 valid하다라는 그 이유가 다른 쪽이 valid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그 논증 똑같은 근거로 똑같은 근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게 valid한지를 확인을 해보면 P then Q가 true고 P도 true인 경우를 보면 P then Q는 여기서 true고 그 다음 P도 true인 경우를 봤더니 P는 여기서 true니까 둘 다 true가 되는 케이스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봤더니 그때 Q도 true더라. 그래서 오케이. 이건 valid한 거다. 마찬가지로 not Q가 true고 똑같이 이제 not Q then not P니까 not Q then not P나 뭐 P then Q나 뭐 다 똑같으니까 true. 그 다음 not Q가 true인 경우가 여기. 그래서 둘 다 true인 경우는 여기밖에 없는데 그때 not P가 여기가 F니까 true가 되더라. 그래서 역시 valid한 argument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modus ponens, modus tollens 말고도 우리가 따로 이렇게 valid, invalid를 그 truth table을 통해서 따져보지 않고도 논증이 valid한지 무조건 합당한지를 보증받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그 논증 구조가 있느냐라는 생각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다 모아서 rules of inference, 추론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modus ponens와 modus tollence도 뭐 이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대표적인 그런 추론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논리적인 추론 방법들을 여기에 소개해놨습니다. 일반화, 뭐 특별화, 뭐 소거법, 뭐 그다음에 and conjunction, 그다음 transitivity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연계되는 거, 그다음 contradiction, 모순, 귀류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귀류법은 참 많이 쓰죠. 네, 귀류법은 뭐 사실 그 여러분들 말싸움 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죠? 네 말이 맞다 쳐. 그럼 네 말이 맞았는데 거짓말이네. 결론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네 말이 틀린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valid, invalid argument를 따지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converse error, inverse error를 보고 있는데요. 네. modus ponens는 P then Q이면 P then Q이고 P가 참이면 Q도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P then Q가 참이고 Q가 참이니까 P가 참이다. 이거는 선후관계가 바뀌어서 converse error가 됩니다. 반대로 inverse error는 P then Q이고
모두스 톨렌스 같은 경우에 not q이다. 그래서 not p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p 된 q에서 not p이다. 따라서 not q이다. 이러면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inverse error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즐 2.3.14 요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또 기출 문제를 또 풀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는 경우에서 이미 예제 과제로 한번 나갔던 거 풀어드렸던 것 같고 기출 문제 풀어드릴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이제 시작이라서 좀 천천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막들도 안 켰구나. 네, 요즘 이제 제가 쌍둥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데 퇴근하면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아기를 달래야 되죠. 그래서 손목이 좀 아파요. 손목 아기를 이렇게 달래니까 손목이 안 아프려면 아기가 둘 다 안 울어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운다 하면 OR이고 거기다가 이제 낫을 붙이면 노R이죠. 아마 잠시 후에 또 요 게이트를 만나게 될 텐데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요 예제를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돌아보기 시간 계속하도록 할게요.